예,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선박 충돌 사고. 너무도 많은 사망자, 실종자가 나온 게 참 이해하기 어려웠는데요. 오늘로서 이틀이 지나면서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해경 경비정 33분 만에 도착을 하긴 했는데 어선 사이에 끼어 있어서 더 빨리 출발을 할 수도 있는데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수색을 할 수 있는 해상구조대는 이 보트가 고장이 나면서 골든타임이 한참 지난 1시간 12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는 사실도 알려졌죠. 결국은 또 이렇게 되네요. 전문가 연결합니다. 황대식 전 한국해양구조협회 구조본부장 연결을 해보죠. 황 본부장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사실은 어제까지만 해도요. 골든타임 안에 해경이 도착했다. 그러니까 구조 작업 자체가 늦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예. 지금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이제 결과론을 가지고 경무수를 따지는 건데요. 예. 뭐 정상적으로 이제 도착했다고 하는데 또 실제 구조할 수 있는 이제 잠수구조사들이 느꼈다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우선 그러니까 해경 경비정도 말이죠. 지금 33분 만에 도착을 해서 뭐 골든타임에 늦진 않았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이곳이 그 육지로부터 1.6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어선들 사이에 경비정이 끼어 있지만 않았으면 사실은 더 빨리 왔었어야 되는 거리라는 거거든요. 예, 예. 그렇죠. 이건 뭘 제가 비전문가라서 이해가 안 되는 건가요? 어선들 사이에 끼어서 출항을 못했다. 이거 전문가로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해경에 이제 전용부두라는 게 있습니다. 예.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전용부두가 있는 곳이 있고, 예. 또 이런 파출소 같은 경우는 일반 어선들의 어항, 이나 이제 어업전지기지 같은 경우 소규모 항구에 같이 이제 배들을 계류를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엉키고 또 그 배들에서 풀르고 다시 그 배를 묶어놓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늦은 걸 보도가 나왔는데 예, 예. 이게 이제 매번 그렇지만은 대표적인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예. 행정적인 대책, 정책 등 문서상으로는 좀 바뀌었습니다. 문서상으로는? 하지만 예, 문서상으로만 바뀌었지 현장의 구조 대응 상황은 예. 별로 바뀐 게 없습니다. 실제 그런 게 바뀌려고 그러면은 예. 거기에 알맞는 장비나 또 인력 그런 인력들이 교육 훈련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비와 대책이 세워져야 되는데 예. 예, 윗선에서만 바뀌는 거죠. 매번 그렇습니다. 윗선에서만 바뀌는 거죠. 저희 예. 말이 허탈하게 들리는데 일단 어쨌든 해경 33분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배는 이미 선창 1호는 전복이 된 상태였죠. 따라서 수중으로 들어가서 구조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했는데 도착한 해경 인력에는 그런 인력이 없었습니다. 수중 구조가 가능한 특수구조대를 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 특수구조대는 무려 72분이 지나서야 도착을 했습니다. 본부장님. 예. 72분이면은, 이런 상황에서 72분이면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시간인 건가요? 물론, 이제 대응하는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온다고 왔지만은, 예. 이런 결과를 가지고 보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부적절하거나, 또 대비나 대응이 좀 부족했다고 이제 지적을 받는 상황인데, 다행히 이제 그 평택 같은 경우는 그 서장했던 분이 좀 성견지명이 있어서 원래 예. 평택항에 이제 구조대가 있었습니다. 특수구조대가. 예, 예. 그것을 사고 빈도가 높은 지역인 제부도로 뺐거든요. 예. 이제 그런 대응이 사실은 준비가 대비가 필요한 건데 인천 같은 경우는 뭐 장비가 아마 정비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장비가요. 보니까 그러니까 고장이 났었대요. 예. 타고 나올 수 있는 보트가 고장이 나서 돌아서 뭐 다른 쪽으로 오다 보니까 72분이 걸렸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구형 그 리포트로 올 때는 야간 항해가 사실은 이제 육안으로 이렇게 식별해서 항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시간이 많이 소요될 걸로 보니까 이제 지휘관이 이제 판단해서 육상으로라도 이동을 이제 한 것 같아서 결과론적으로 뭐 골든타임 이렇게 늦었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신형 보트가 고장이 난 상태여서 육지로 이동을 해서 영흥도항으로 간 다음에 민간 선박 얻어 타고 사고해역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72분이 걸렸고 그 다음부터 수중 작업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선실 안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구조는 됐는데 저체온증으로 이분들이 사망을 했어요. 저체온증으로. 조금만 더 빨리 갔으면 이분들 구조가 조금만 빨리 이루어졌어도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분 수가 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유족들은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의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변화가 없는 현실이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은. 이 중요한 장비가요. 고장이 나 있을 수가 있는 건지. 고장이 난 걸 몰랐다고 해도 장비는 문제고. 물론 이제 고장도 나고 수리도 하고 하는데 이게 고장이 났을 때 이런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다른 장비가 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고장이 난 거를 이제 알고는 있었던 거죠? 예, 인식을 했으니까 아마 수리를 한 거죠. 그렇겠죠. 근데 이제 수리하는 동안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예,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너무 안이하게 이 상황을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지적되는 거는 낚싯배에 대한 규제 문제인데요. 너무 느슨하게 지금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물론 선창1호는 불법 저지른 건 아닙니다. 법대로 운행을 했습니다. 근데 법 자체가 10톤 이하의 배에 대해서는 상당히 규제가 거의 그렇습니다. 없다시피 하다면서요? 예, 이 법의 취지가 어민들의 이제 수익 증대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낚시 어선업을 좀 하도록 하고 수상 레저의 이제 발전도 도모하자는 이제 그런 취지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도선 사업법이라든지 또 일반 선박에 관한 어떤 그런 규제보다는 약간 좀 완화된 그런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이게 이제 9.77톤인데 10톤 미만은 지자체에서 그냥 신고하면은 이제 허가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것들이 아마 맹점인 것 같습니다. 신고만 하면 될 수 있는. 지난번 큰 사고가 났던 돌고래호 이것도 낚싯배인데 여기도 역시 9.77톤. 이번 선창1호도 9.77톤. 그러니까 10톤 그렇습니다. 이하로 아주 아슬아슬하게 만들어 놓은 거네요. 그다음에 근본적인 문제는 이렇게 20명 정도의 이제 어떻게 보면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지만 승객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분들을 태우고 가는 배를 혼자서 대부분 조종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게요. 조타도 해야지, 통신도 해야지, 어떤 위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보조 인력이나 이런 또 시스템이 전혀 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낚싯배는 선장이 혼자 운행도 하면서 조타하면서 승객들 수발까지 다 들고 이런 서비스를 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취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요. 이번 선창1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승무원이 한 명 타고는 있었더라고요. 가족 중이나 또 이렇게 페이가 없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지인들이나 이제 데리고 나가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이제 낚시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제 무상으로 이렇게 데리고 나가서 어떤 역할을 맡기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낚시선들이 한 명 내지 2명 그 정도의 적절치 못한 인원으로 많은 승객들을 태우고 항의를 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낚싯배들에 대한 좀 총체적인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낚시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말이죠.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될까요? 이것은 낚시활성법 자체를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기본법이 되기 때문에 교육도 1년에 이제 4시간 정도 받도록 돼 있는데 그중에서 안전교육은 1시간밖에 없습니다. 교육을 받도록 돼 있긴 하군요.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한 번, 4시간. 그런데 이제 교육을 오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낚시 이제 어선업 필증을 받기 위해서 이 교육을 꼭 받아야 되는데, 교육에 임하는 어떤 자세라든가, 이제 정신적인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교육이 지금 좀 느슨하게 되고 있는 건 아니냐, 이 부분 지적하시는 거고, 또요? 시간만 때우면 된다, 또 좀 줄여서 간단하게 해달라. 이제 받으려는 의지 자체 좀 능동적이지 못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요 또 낚싯배에서 점검해야 될 부분. 실제 이게 지난번에도 이제 VPS라고 그래가지고 해경에서 이제 국가유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설치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운항자에 대한 운항 역량에 좀 함양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황천에 어떤 위험한 항해를 한다든지, 또 배가 고장이 나서 서 있을 때에는, VHF 무선도 있고, 이제 그런 VPS 같은 것들을 SOS 누르면은 곧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상황이니까 내 주변을 지나는 항행하는 배들한테 좀 경고를 해두든지, 나를 주위에서 피해가라든지 하는 것들이 사전에 좀 하는 그러한
선장들의 항해 능력을 좀 해망시킬 수 있는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 부분을 지금 가장 강조해 주셨어요. 저는 그것 말고도 뭐 선내 음주 문제라든지 혹은 그렇죠. 경쟁적으로 낚시 포인트를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이 과속으로 하는 경우도 덜어 있다고 낚싯배 운행하시는 분들이 증언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덜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뭐 보편적인 그 현장의 사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 논리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소하건 제도로 다 해소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을 통해서 피교육자들이 그런 인식도 좀 전환하고 안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때만이 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전 구조본부장이세요. 황대식 본부장이었습니다.